자,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지난주에 받으신 자료 중에 어디냐면 2페이지를 넘겨보십니다. 벌칙이라고 되어 있고, 자, 벌칙 부분에서 이제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형벌이 있고요, 형벌. 또 뭐가 있냐면은 과태료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 형벌 그러면 징역이나 벌금 얘기하는 겁니다. 징역 사는 거, 벌금 물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과태료는 과태료죠 뭐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형벌과 관련해서는 요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게 있고, 제일 무거운 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과태료가 여기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종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벌칙에서 두 문항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3학년 3반에 들어가는 거 요걸 제일 위해서 볼 겁니다. 3학년 3반 이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자, 두 번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이 두 번째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 등록자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를 따서 암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금지행위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중에서 금지 증서에 대해서 중개나 또는 매매업을 했을 때가 3학년 3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글자는 증서입니다. 증서. 금지 증서. 금지 증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금지 증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 통장이랑 딱지라고 그랬죠. 철거분 입주권 같은 딱지. 통장이나 딱지는 양도가 금지돼 있어요.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통장 딱지를 중개해주거나 매매업을 하면 3학년 3반. 그 다음에 금지행위 중에서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는 많이 아시는 거고 3학년 3반짜리입니다. 투자가 뭐냐면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투기 조장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미등기 전매 알선행위. 그때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미등기 전매 알선했다면 그 자체만 갖고도 투기 조장행위다. 그렇게 한다고 금지행위 할 때 공부했었죠. 그 금지행위 중에서 3학년 3반짜리 이거 3개예요. 3학년 3반에 들어간 거 다시 보면 무부, 증, 직상, 투 이렇게 해서 금지행위 3가지랑 요 2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보셔야 돼. 또 무가 뭐죠? 무등록 중개업자. 부는 부정등록자. 이 부정등록자가 이제 옛날에 보면 포상금이 걸려있는 세 사람 중에 양, 부, 모 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정등록자는 3학년 3반인데 포상금 걸려있죠. 그러니까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 요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있고 이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 들어가죠. 부정등록자나 무등록 중개업자. 금지행위 중에서 증, 직상, 투 이렇게. 증이 뭐죠? 증서 무조건 증서.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투는 뭐죠? 투기 조장행위. 거의 같은 말로 미등기 전매 알선 이렇게. 자, 1학 1반 요거 보도록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요 형벌에 해당하는 요 문제가 요거 한 문제고요. 여기 과태료가 또 한 문제고 그래서 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부 증직상투 이것만 갖고도 거의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1학년 1반에 들어간 게 종류가 많죠. 하나씩 해보면 1학년 1반짜리요. 자, 아닌 자가 뭘 사용했거나 표시 광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 자. 여기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자, 거기 다 안 써놨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 다 공부했던 거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개공 아닌 자가.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끔 사무소 명칭을 썼을 때입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개공만 쓸 수 있어. 오히려 개공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 쓰게 돼 있어, 법은. 개공은 오히려. 근데 개공 아닌 자가 그걸 써버리면 아닌 자가 썼기 때문에 1학년 1반으로 처벌합니다. 이런 뜻이야. 뿐만 아니라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못해. 광고 못 낸다고. 근데 개공 아닌 자인데 광고를 냈어 지금.
개공 아닌 사람이 매물 광고를 했다고. 그러면 1학년 일반. 처벌받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아닌 자가 광고를 했다고 나와. 이렇게.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오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썼다. 이렇게 했어요. 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대놓고 쓴 거. 또 비슷하게라도 쓴 거. 그러면 1학년 일반이야. 공통점이 뭐예요? 내용이 세 가지가 되는데 아닌 자가 뭐 썼다는 거예요. 그럼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 아닌 자가 뭐 썼다 그러면 뭐예요? 1학년 일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아닌 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를 할 거라 이게. 예? 이게 핵심적인 단어니까. 자, 두 번째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입니다. 비밀 누설죄 아시죠? 비밀 누설하면 1학년 일반. 근데 여기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의사 불벌죄. 들어보셨죠, 이제? 반의사 불벌죄. 의사에 반해서는 벌 주지 않는 범죄. 피해자 의사,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아, 이번에 어디 나이트클럽에서 폭행 사건 재밌더라고요. 그게 지금 진실 게임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아, 이게 막 서로 폭행을 했고 폭행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재밌어. 어제 저는 자기 전에도 쭉 봤는데, 증거가 나왔는데, 거기 지금 얻어맞았다고 좀 경찰에다 막 나 얻어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얻어맞긴 맞은 것 같아. 예. 근데 그 사람이 얻어맞기 전에 한 행태를 봤을 때는 맞을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말한 게 뭐 자기를 얻어맞았다는 그 폭행 받은 분만 얘기하지만 그 동영상 뜬 걸 보니까 그 전에 뭐 얻어맞을 만한 짓을 많이 했더라고. 그 경찰이 조금 약간 열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실은 잘 몰라.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그래서 거기도 이제 폭행죄가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야. 폭행죄가. 그러니까 폭행죄는 어떻게 해? 합의 보면 끝이야. 그래서 서로 합의를 못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술 먹고 폭행 당했다고 하는 사람, 손님을 끌고 가면서 경찰에 뭐라고 그랬어? 거기 있는 나이트클럽 직원한테 이 처벌하는 거 원하시죠? 라고 물어보고 끌고 가잖아. 그게 나와, 이 녹화 영상에. 진짜 처벌받는 거 원하시죠? 원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하고 끌고 가요. 그게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야, 그게.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예요. 이걸 보니까 바로 생각납니다. 반의사 불벌죄. 비밀 누설죄 1항 일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격증 등록증을 어떻게 했다고요? 빌려준 거야. 빌려준 건 전부 다 뭐라고요? 양도돼요. 양자로 딴 건 전부 다 양도돼요. 빌려준 거야. 자격증을 빌려줘도 1학년 일반. 등록증을 빌려줘도 1학년 일반. 자격증을 빌려받아도 1학년 일반. 등록증을 빌려받은 자도 1학년 일반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양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1학년 일반. 그 다음에요. 임시중개시설 이게 뭔지 아시죠? 천막, 파라솔 설치한 거 있잖아요. 1학년 일반이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다. 2, 4 이렇게 따서 암기할 텐데 사무실 몇 개? 2개. 이중사무소라고 줄여서 많이 하죠.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건 등록 자체가 2번이죠. 이중 등록이 더 나쁜 거예요. 이중 등록은 등록 자체가 2번인 거고 이중사무소는 등록은 1번. 사무실이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중소속이 뭐죠? 2개의 중개사무실에 동시에 속해 있는 거. 발을 담그고 있는 거. 이소라고 글자 따서 암기하자고 그랬죠? 이소 그러면 무조건 이중소속이야. 누가 그랬는가 모르지만 하여간 이소 그러면 무조건 이중소속. 그 다음에 초과보수, 초과실비. 뭔지 아시겠죠? 복비 많이 받은 거. 초과보수, 초과실비. 숫자를 따서 암기할 거야. 요거 이제 금지행위 나오는 것 같아요. 9번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자랑 어떻게 했다고요? 협조행위. 요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뭐예요?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협조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 중요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그르치게 했다.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죠. 요게 바로 이제 금지행위 들어가고요. 그래서 1항 1번짜리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11번째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몇 따서 암기할 거예요. 금쟁이. 그러면 이거에 1학년 일반짜리고. 자, 12번째입니다. 마지막. 이거 유명한 거죠. 사이다차.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 외의자의 정보를 올려주거나, 그 다음에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차별적 공개가 되도록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학년 일반. 이렇게. 요걸 가지고 부지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봅니다. 여기서. 자, 1학년 일반인 아닌 비양과. 그죠? 이 아닌 비라는 게 이제 이름입니다. 근데 한글로 써놓으니까 볼품 없어 보이죠? 근데 영어로 쓰면 또 뭐 있어 보여요. 아닌 비양. 아닌 비양과. 그 다음에 임시, 이사. 이등이라는 사람과 외자 이름입니다. 이소란 사람은 사람 이름. 근데 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임시라는 이사. 이등과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나오죠? 수협에서 판매하는, 수협에서 파는, 뭘 좋아한다고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이다차를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다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두 부류요. 이등, 이소란 사람이랑 또 누구요? 안인비양. 그 안인비양은 1학년 일반이에요. 1학년 일반인 안인비양과 임시이사, 이등,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아닌, 여기 뭘까요? 아닌자가 뭐 쓴 거죠? 3개? 개공 아닌자가 광고 낸 거, 개공 아닌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쓴 거. 하나 더, 공인중개사 아닌자가 공인중개사나 그와 유사한 명칭 쓴 거. 아닌자가 썼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100% 1학년 일반. B는 뭘까요? 비밀누설. 이거 쉽잖아요. 양은 뭘까요? 양도 돼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 돼요. 한자, 받은 자. 전부 다 1학년 일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시는? 찬막처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거. 이동이 되는 거. 이사는요? 사무실 2개.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2등은요? 등록 자체가 2번. 전부 다 1학년 일반이에요. 이소는요? 이중 소속. 그 다음에 금쟁이 중에서 수협, 판매 4가지가 1학년 일반짜리예요. 수가 뭘까요? 초가 보수, 초가 실비. 숫자를 따서 암기했어요. 협은 뭘까요?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거. 중개 브로커 쓴 거죠. 그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했을 때. 판자는 뭘까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 매자가 뭘까요? 중개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래서 4가지 1학년 일반. 아까 금쟁이 중에서 증, 직, 쌍투. 요것은 3학년 3반짜리. 요거 수협 판매는 1학년 일반짜리. 정말 잘 나옵니다. 요 중에서도. 그래서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사이다차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아닌자, 그걸 이외의자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1학년 일반. 그 사이다차가 몇 도시 술이라고 그랬어요? 사이다차가 몇 도시 술? 몇 도시냐고. 술 11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안 했어요? 사이다차가 몇 도시? 11도시. 맥주가 몇 도시요? 그밖에 안 돼요? 요 센 거예요. 11도시면. 청아가 한 14도시 될 거예요? 그런가? 안 돼요? 제가 술을 잘 몰라서. 저희 집에 술을 딱 사놓잖아요. 그러면 1년 갑니다. 1년. 다 먹는데. 잘 안 마셔서. 자, 사이다차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요것도 해보죠. 이제 밑에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또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요. 3번에 동그라미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개공이나 소공. 그죠? 연수교육 안 받았기 때문에 연자를 따서 암기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에 조그맣게 써놓은 게 중요해요. 개공이랑 누구랑? 소공이랑. 소공도 연수교육 대상자에 들어가지요. 소공 연수교육 안 받았어. 500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2번요. 확인 설명을 갖다가 잘못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 안 했다. 한마디로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한 거야. 거짓말로 설명했거나 근거자료를 제시 안 한 거죠. 이거 누가 그런 거죠? 중요합니다. 개공이 그런 거야. 개공이라고 끝에 써져 있는 거 별표. 만약에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죠?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자격정지. 아까 자격정지 사유 안경에 있었잖아요.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다 이랬었죠. 이 자격정지는 전부 다 소공이 얻어맞는 것이라고 그랬죠. 소공이 얻어맞는 것 중에 확이 뭐예요?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 소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뭐예요? 자격정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라 500과라. 너무 중요하지. 거긴 소공 없어. 예. 자, 요 두 개가요. 그 다음에 3번, 4번, 요거 3번, 4번, 5번, 6번까지 묶으시고 전부 다 협회얘기예요. 협회. 3번, 4번, 5번, 6번 협회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시면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을 갖다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내 공시할 걸 공시 안 했습니다. 누가요? 협회가요. 공제사업의 운용 실적이라고 하는 게 손익계산서나 대차 제도표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걸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3개월 내 공표하게 되는데 공표 안 하면 뭐예요? 500과. 협회 얘기입니다. 협회가 공제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국장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개선명령을 안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행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뭐예요? 500과. 자, 협회가 공제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국장이 징계나 해임 요구를 했다고. 징계나 해임 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 해임 요구를 갖다가 우리 협회가 안 들어먹어 또 이행을 안 해.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해. 협회가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때도 500과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가 일반적인 감독상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500과. 근데 협회가 지금 잘못 저지른 게 굉장히 많죠. 그때 다 500과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3번, 4번, 5번, 6번은 전부 다 협회 일이고 협회가 뭐 잘못했죠? 그 500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8번 요거 가겠습니다. 7번, 8번은 7번이 뭐냐? 운영명령을 승인받을 걸 안 받았다. 운영명령을 지킬 걸 위반했다 이겁니다. 누가죠? 누가? 사업자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업자가 말을 안 들어본 거예요. 명령 등 위반이에요. 명령 등 위반. 요것도 뭐예요? 500과.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건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업자가요. 사업자 두 가지.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다 암기하면 좋고요. 암기방도 밑에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확실히 암기하고 갈까 하나 있습니다. 1번, 2번만 확실히 암기하자고. 1번, 2번이 뭐냐?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요거.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연이 뭐예요? 연수교환 받았다. 누가? 개공이나 소공이. 그죠? 그 다음에 설은 뭐예요?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누가? 개공이. 개공이 설명 잘못하면 500과. 소공 아니에요. 개공만. 그래서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요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교환 받은 것은 개공, 소공 다 적용되고 설명을 잘못한 것은 누구만 적용되고 개공만 적용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잘 정확히 해두시고 나머지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면 4번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했어요? 안 했어요? 업무정지 사유 암기 안 했어요. 암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사유는요. 법을 위반했죠? 다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앞페이지를 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 보면 업무정지 사유 6번 해놓고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써놓고 다만 아래 두 가지를 빼고서는 전부 업무정지 사유임 이렇게 써놨죠. 그 두 가지 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나오죠. 그러면 과태료 사유에 들어가죠. 그럼 과태료를 때리고요. 업무정지 안 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약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매겨요. 이거보다 조금 무겁죠? 그럼 업무정지를 날려요. 더 무겁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로 가요.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업무정지 사유는 다 돼요. 다 돼. 그런데 과태료 사유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정지보다 더 가벼우니까 과태료 사유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안 돼. 과태료 사유는 업무정지가 안 돼. 과태료를 매겨야지. 과태료가 뭐예요? 더 약한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정지 사유가 다 되는데 등록 취소가 두 개죠.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되는 절등치가 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임등치가 있고 두 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절등치는 반드시 등록을 잘라야 될 거잖아, 요건.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들어가면 업무정지가 불가능해. 여기 들어가면 업무정지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업무정지가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을 이거 나오면 답은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절등지 사유 암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영 했었잖아. 이거 암기하고. 과태료 사유 지금부터 암기할 거예요. 철저히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업무정지 사유를 암기 안 한 대가예요, 대가. 이거 안 하는 대신에 이걸 암기하셔야 된다. 여기 나오면 업무정지는 불가능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제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설명드릴 때 이런 과태료 정도는 웃으면서 얻어말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는. 자, 동그라미 1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관계증거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에서요.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사장님은 언제 손님한테 보증 설정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증빙 서류를 주게 돼 있습니까? 언제? 중개 의뢰받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고 증빙 서류를 줍니까? 아니면 중개가 완성된 때입니까? 옆에다 중개 완성된 때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시점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재만 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설명을 드렸지만,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손님한테 설명도 하고 관계증거사본을 교부도 하게 돼 있고, 근데 그걸 안 하면, 설명을 안 하거나 교부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볍죠?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반납 안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납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자격증을 반납하고요. 그렇죠? 누구한테 반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구체적으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며칠이네? 7일이네. 그걸 반납 안 하면 100과. 과태료 정도라고. 등록 취소당했을 때는 또 뭘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 이건 안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등록증은 언제 반납한다고요? 등록 취소당했을 때. 그렇죠? 그것도 7일 이내 반납이야, 이것도. 어디에다 반납할까? 당연히 등록관청에. 다시 한번. 등록 취소는 누가 하는데? 절등지, 임등치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는데?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 취소당했을 때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반납. 등록 취소당했을 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반납이지. 7일 내 반납이라고 똑같이. 근데 반납 안 하면 백과. 반납 안 했다 반자가 오면 뭐예요? 전부 다 백과예요. 반자 맞죠? 반납 안 했다고 나오죠? 그럼 자격증이나 등록증은 전부 다 뭐예요? 백과예요. 자, 좀 이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안 했을 때도 백과. 가벼운 거. 휴폐업 신고 안 했을 때도 백과. 개시 의무 위반했을 때도 백과. 사무실에 걸어두게 된 게 있었잖아요. 뭐 자격증 원본이니 등록증 원본이니 뭐 보증 서류니 요일표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 걸어두면 백과. 6번이요. 명칭 사용 의무 위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공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에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명칭 사용 의무예요. 그걸 안 지키면 백과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여기서 구별할 거 개공도 아닌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개공도 아닌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고 막 쓰면 어떻게 돼요? 1항 1반이라고. 아닌 자가 썼을 때는 1항 1반. 근데 개공인데 사무소 명칭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그런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라고 돼 있는데 안 쓰면 백과고. 개혁 공인중개사니까 가볍게 때리죠. 자, 그 다음에요. 7번입니다.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 아니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써버리면 잘못된 거야. 요거 조심하셔야 돼. 사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을 파서 뭐 뿌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크게 걸릴 일이야.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쓴 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부칙개공은 연세가 높으시잖아. 90대 몇 분 안 계시잖아, 지금. 그래서 봐줘. 그 어르신들 봐줘. 살살 때려. 백과야, 백과. 실질은 1항 1반인데 그분들 감옥 보내고 막 그렇게 심하게 형사처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과태료 매겨. 근데 부칙개공이 뭐라고 쓰면 공인중개사사 이렇게 쓰면 백과. 그 다음에요. 8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원래 매물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법이? 개공만.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해버리면 아닌 자가 했기 때문에 1학 일반으로 처벌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공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는 거기다가 뭐 중개업소에 뭐 연락처라든지 상호 같은 거 막 집어넣게 돼 있잖아, 광고지에. 그죠?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빼먹으면, 연락처를 빼먹으면 광고할 때, 상호를 빼먹으면 표시 광고를 뭐예요? 잘못한 거지. 그때가 백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5개 광고물에 대한 개공의 성명을 갖다가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줄여서 우리가 암기했었죠, 이걸? 여기서는 옥자를 따서 암기를 하지만 5개 광고물을 갖다 쉽게 우리 사회적으로 부르는 말이 있었잖아요. 간판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간판 실명제야. 밑에 써두셔야 돼. 우리는 이걸 간판 실명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간판 실명제 위반이었어요. 그렇게 안 나와. 대신 어떻게 나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기했다. 이렇게 나오지. 시험지에는. 예.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간판 실명제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예.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거기 조문대로 그대로 알고 계셔야 돼. 요게 총 몇 가지냐면 9가지야. 여기에 100과야. 여기에 들어가면 업무 정지를 때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게 한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문제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표시 광고할 때 뭐 연락처를 빼먹었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럴 때는 업무 정지다 이렇게 나오면 X지. 그냥 한 문제를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지문에 그냥 하나만 딱 내면 돼. 그래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된다. 업무 정지와 과태료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돼요. 과태료가 더 싼 거, 약한 거. 네. 자, 암기를 해봅니다. 암기하실 때는 백화 이렇게 나오는데 백화점이라고 기억하세요. 백화점. 백화점. 자, 손님들이 반한. 백화점 손님들이 반해버린.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입니다. 휴게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그죠? 옛날 어떤 시 중에 이육사 시인가 어디 보면 뭐 별 해는 밤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그 중국 사람 이름이 나와. 거기 이름 보면 패경옥이라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에 나오는 패경옥 이렇게. 예? 예. 그걸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자, 부표옥 이렇게. 자, 손자가 뭘까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중개가 완성됐을 때 의뢰인에게 설명해주고 증빙서변을 교부하게 됐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관계증자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반자는요? 반납 안 했다. 반자입니다. 자격 취소당해놓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도 백과. 등록 취소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도 백과. 2가지죠. 이자가 뭘 것 같아? 이전 신고 안 했다. 10일 이내 이전 신고하게 돼 있죠? 이전 신고 안 하면 백과. 휴는 뭐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하는 거지. 자, 개자는 개시 의무 위반, 거로들 의무 위반, 이것도 백과. 명칭은요? 명칭 사용할 의무 위반. 원래 개업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요? 2가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다 이 말이지. 명칭 사용 의무 위반. 백과. 얘하고 얘가 사실 같은 내용이요. 부칙 개공은요.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셔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면 같은 맥락이 되기 때문에 뭐요? 백과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표자는 뭘까요? 표시 광고를 잘못한 거. 표를 보는 순간에 표시 광고를 잘못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옥자는요? 5개 광고물. 다른 말로 간판. 간판 실명제 위반. 이름을 안 적거나 허위로 적거나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기하지 않거나 이거죠? 2가지 옥자입니다. 부표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이건 업무 정지가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쭉 설명드린 거예요. 설명드렸고, 자, 229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229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요. 나눠드린 자료 중에 첫 번째 페이지. 지금 요 받으신 자료는 나중에 요약집 나오고 그러면 요약집에 들어갈 그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그림이 조금 더 훨씬 더 많은데 이제 그 뭐예요? 그 이번에 나눠드릴게요. 요것만 나눠드렸어요. 이제 요약집 나중에 이제 뭐 한 5월달 정도 되면 나올 건데 아마 조금 그보다 더 일찍 나올 것 같아요.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네. 자, 거기 지금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요걸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유만 암기해가지고 한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같이 섞여 있어야 돼. 과태료 매길 때, 이게 과태료 매길 때 일단 행정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거야. 이렇게. 거기 지금 그림에서는 그냥 네모로 딱딱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좋아요. 제일 윗선이 국장이에요. 그 밑에가 시도지사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등록관청입니다. 이 과태료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과태료 매길 때는 담임 선생님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국장이 과태료 매길 때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고 시도지사 과태료 매길 때도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다고.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잖아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다고.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청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국장은 과태료 매기잖아요. 무조건 국장은 500과야. 응? 국장이 100과 그러면 약간 조금 그렇잖아. 국장은 무조건 뭐예요? 500과에 500과. 500과! 이렇게. 그리고 얻어받는 상대방은 딱 두 사람이에요. 협회 아니면 사업자. 근데 보세요. 사실은 협회가 사업자예요. 그리고 뭐 사업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은 사이트가 한방이라는 거예요. 그 한방 사이트는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누구예요? 사업자야.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해주는 사람도 국장. 협회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주는 사람도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매길 때도 누가 매겨야 돼? 국장이에요. 그 매겠다 그러면 무조건 저보다 500과예요. 협회 나오죠, 협회? 500과예요. 사업자 나오죠, 사업자? 500과예요. 끝이에요. 두 사람을 국장이 맡아갖고 있어. 여기는 나중에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좀 한두 번 공부하면 그다음에 틀릴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자, 핵심은 두 번째 거야.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기면 그때 시도지사가 과태료 매길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고 100과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500과 과태료 매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유가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연 X가 뭘까요?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더라. 그럼 500과예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안 받으면 500과인데 그거 안 받고 넘어갈까봐 2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는 거 있었죠? 그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과가 되는 거예요. 누가 과태료도 받죠? 그렇죠. 연수교육 대상자가 개공하고 소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과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0과는 반 X예요.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반이 뭐예요? 반납 안 했다. 뭘 반납 안 할게요? 증이죠, 증. 여기는 지금 시도지사 얘기니까 어떤 증을 반납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자격 취소 당연히 또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이거 말이야. 네, 그때는 100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 취소를 당한 공인중개사가 상대방이야. 그러니까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 이때는 100과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는 500과. 상대방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근데 요거보다도 여기가 중요한 거 여기가. 500과 쪽이 더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 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기 보면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긴다 그러면 이것도 500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과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야. 그런데 다행스럽게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겼다 그러면 개공밖에 없어. 개공밖에 없죠. 없어 이게. 그럼 어느 때 500과고 어느 때 100과냐. 대부분 개공이 얻어맞죠. 100과에 100과. 그런데 유일하게 500과 과태료를 개공이 얻어맞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설명을 잘못한 거야. 그렇죠? 설명을 잘못해요,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때만 500과야. 그래서 아까 우리 암기할 때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했었죠. 그 연설 500과 500원.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때는 개공, 소공. 여기는 누구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개공만. 아까 했던 거예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백과. 백화점 손님들이 반한 이 휴게실의 명칭은 부표옥이다. 다 개공 얘기요. 백과에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반납 안 했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요. 손님들이 반한 반자가 있잖아. 이때는 뭘 반납 안 했다는 거예요? 등록증 반납 안 한 거야. 이것도 백과긴 해. 그러니까 반납 안 했다 반자가 나오면 무조건 백과인데 자격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때리고 시도의사가 때리고 이게 핵심이지. 등록증을 반납 안 했을 때는 누가 때리고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고 이거지. 그죠? 그것을 혼동하게끔 출제해요. 그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요 그림 지금 나눠드린 그림은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백과 옆에다가요 반 X라고 하나 써주세요. 이게 반 X 지금. 제일 밑에 백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등록관청이 백과 100만 원의 과태료 물는데 여기다 반 X라고 써요. 이건 등록증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서는 229페이지에서요. 네모 3번에 가로 2번에 과태료 부과권자라고 나오죠? 네, 그거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거기를 읽어주셔야 돼. 동그라미 1번 국장이 매기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2번은 시도의사가 매기는 거. 시도의사가 매기는 거. 그죠? 500과 100과가 두 가지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기는 거. 등록관청이 과태료 매겼다 그랬을 때 대부분 개공이 얻어맞는 거. 100과예요. 그래서 그 가로 2번 내용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진짜 공부하실 때 여기요. 여기 방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 있죠? 요걸 싹 기억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과태료 얼마? 누가 매기고?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고 등록관청이 매기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하는 문제가 나와요. 거의 한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음 중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그 옛날 얘기야. 요즘 어떻게 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연결하는 문제를 내. 그죠? 국장, 그 다음에 무슨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협회, 500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를 쭉 내요. 그러니까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돼. 어떻게 보면 이거 암기하는 것도 암기하는 거지만 더 핵심은 요 구조를 알고 계시고. 그때 주인공은 요런 것들이라는 거. 예? 요런 게 주인공이에요. 나머지는 들러리요, 그냥. 예?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끝냈냐면 자, 우리 231페이지 예제 문제 풀어보세요. 231페이지 예제 문제. (1번은)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 안 했다.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될 사람 누구?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될 사람 누구? 협회. 협회 얘기입니다. 1번이. 그러니까 과태료 누가 매겨요? 국장이. 액수가 어떻게 돼? 협회니까 500과예요. 500과라고 써주셔야 돼. 500과. 이건 가장 간단히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2번은요.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갖다가 이행하지 아니한 자. 누구 얘기죠? 협회지. 그러니까 누가 물려? 국장. 액수는 500과. 3번 보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액수는 어떻게 되고요? 연자니까 500과죠.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500과인데 누가 물려? 이걸 시도의사라고 해야 돼. 등록관청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틀린 거지. 4번은요. 휴업 신고, 휴업 변경 신고 요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액수는 어떻게 되고? 100과. 휴업 신고나 변경 신고는 개공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개공이 얻어말 거니까 누가 물려요?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연결할 문제가 나와. 100과, 그 다음에 등록관청.
마지막요. 조심하셔야 돼 5번. 지금 개공이 설명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다 아니한 자 밑에다가 아니한 개공이라고 아니한 자 밑에다가 개공이라고 좀 보충시켜 놓으세요. 개공. 정확하게 설명 안 한 누구요? 개공. 그때는 500과 누가 물리고요? 등록관청이 물리고.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